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이가희입니다. 수능이 17일 앞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막바지 수능 대비에 바쁜 우리 수험생들은 수능 당일에 필요한 준비물도 미리미리 체크해서 준비해야겠습니다. 신분증과 수험표는 꼭 챙기시고요. 반입 가능한 필기구도 미리 알아두고 준비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시간 관리를 위해 손목시계는 가능하지만 디지털 시계나 스마트워치 등은 반입 금지 물품으로 분류된다는 점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학부모님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과의 상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매주 금요일 밤 9시 최신 입시 정보와 수준별 입시 전략까지 입시에 대한 모든 것을 쉽고 재미있게 토크로 풀어가는 입시 본색도 여러분을 찾아가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지금 시작합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오늘도 학생들을 위한 진학상담 이어가 볼 텐데요. 먼저 진학상담을 함께 해주실 전문가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먼저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죠. 숭의여고 정재원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숭의여자고등학교 정재원입니다. 이제 오랜만에 결정적 코치 자리로 와서 이제 여러분들 돕게 될 텐데요. 아마 이제 곧 있으면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너희들은 예비 수험생이야 이런 소리 무진장 많이 들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텐데요. 결정적 코치 저 정재원이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입 합격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짜주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예리하면서도 깊이 있는 분석으로 최적의 입시 전략을 세워주시는 분이죠. 한성여고 김영주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학생들 지금 제가 고1이나 고2 학생들에게 제안을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요. 11월 17일 날 수능시험이 끝나는 날 함께 마치 수능시험이 끝난 고3인 것처럼 생각하시고 고1 자신에게, 고2 자신에게 어떤 충고를 해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길이 보이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따뜻한 조언으로 학생들의 고민까지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시죠. 마포고 조진호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그 방송국에 오면서 글귀를 하나 봤습니다.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준비에 실패를 하면 결론은 실패를 준비한다는 준비의 중요성에 대해서 쓴 글을 갖다가 119 소방서 현수막으로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과보다는 이렇게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1학년 학생들은 꼭 기억하고 차분히 준비하기 바랍니다. 네.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예비 수험생인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위한 수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311-5441에서 2번으로 해주시고요. 상담 신청은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1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그럼 먼저 만나볼 학생은 어떤 학생인지 정재원 선생님이 소개해 주실까요? 네, 그럼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만나볼 학생은 수학교사를 희망하는 고1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2.8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3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수학 성적, 수학 교육과 교과 성적입니다. 희망대학은 이화여자대학교 수학교육과 미래인재 전형, 홍익대학교 수학교육과 학생부 종합전형, 동국대학교 수학교육과 두드림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상담을 위해 전화 연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수학교사가 꿈인 고1 학생의 엄마입니다. 네, 어머님이 전화 주셨네요. 예, 네, 어머니께서 전화 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수학교사가 꿈이라고 했는데요. 수학교사를 꿈꾸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네, 어릴 때부터 꿈이 선생님이었는데요. 수학 과목이 좋아지면서부터 꿈이 수학교사로 정해진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좀 바람직한 경우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좋은 수학 선생님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상담이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려운 수학을 좋아하다니 참 신기한 학생이네요. 네. 자, 이번 상담은 김영준 선생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우리 학생의 간단한 특징과 핵심 포인트 짚어주실까요? 네.
학생의 키워드는 말씀드린 대로 수학 성적, 수학 교육과 교과 성적입니다. 학생은 이제 내신이나 모의고사에서 수학 성적이 가장 우수합니다. 근데 수학 성적만 우수한 거 가지고 이제 문제예요. 네. 그리고 동아리 활동이나 수상 실적이나 독서 활동 등에서 역시 또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수학과 교육 그 두 가지를 다 이제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전공 적합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학교육과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하더라도 대부분 우수한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수학 외의 교과 성적도 좋아야 된다는 것만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교과 성적을 키워드로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은 어떤 전형에 유리한지 진단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김영주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전형을 수용 레이스를 통해 진단해 주셨습니다. 예, 이제 멀리 갈수록 이제 화면을 보시면 이제 멀리 그렇죠. 갈수록 네. 준비가 이제 잘 돼 있거나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까지 이제 준비 사항으로 진단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제 발전 가능성에 따라서 유리한 전형이 또 바뀔 수도 네. 있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유리한 전형 도전 레이스 출발해 볼까요? 우리 학생 열심히 헤엄쳐 갑니다. 유리한 전형 3순위는 정시 전형이고요. 계속 앞으로 나가는데요. 좀 더 유리한 전형 2순위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자, 가장 유리한 전형은 어떤 전형일까요? 1순위는 논술 전형입니다. 네, 우리 학생의 유리한 전형 도전 레이스 살펴봤는데요. 가장 유리한 전형은 논술 전형이었습니다. 김영준 선생님께서 이 유리한 전형을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진단해 주신 이유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제 보통 고1 학생에게는 논술 전형이 유리하다고는 잘 안 하는데 그러니까요. 예, 학생이 좀 독특한 성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내신과 모의고사 모두 수학은 1등급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우수하고 성적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나머지 그리고 이제 영어가 좀 원점수가 97점 정도 되는 또 1등급입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국어나 과학 성적이 4등급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독특하게 논술 전형 근데 이제 하나 이제 전제 조건은 뭐냐면 1학년이기 때문에 본인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굉장히 매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 상황으로 보면 논술 전형이 가장 유리하긴 해요. 그러나 바뀔 수 있고 학생부 종합전형도 상당히 좋다. 그런데 논술 전형 유리하면 보통은 그 다음이 정시 전형이 되는데 학생은 국어랑 지금 현재 스코어, 국어랑 과학이 4등급대를 이기 때문에 정시 전형을 권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서 논술 전형이고 그다음에 이제 학생이 좀 준비해 온 게 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세 번째가 정시 전형이지만 1학년이고 그 수학이랑 영어가 탄탄한 상태라면은 국어랑 과학을 저희가 잘 보완을 한다면 정시 전형도 가능성이 있고 또 학생부 종합 전형도 지금 준비 중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모든 걸 좀 골고루 잘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그렇게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논술 전형의 경우에 이제 앞으로의 변수들도 좀 만만치가 그쵸. 않죠. 그러니까 네. 어떤 학교가 또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네네. 또 학교가 수능 이후에 논술을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도 많은 변수가 있는 전형이고 또 경쟁률도 굉장히 치열한 전형이니까 네. 지금 우리 김영준 선생님 말씀대로 논술을 기본으로 생각을 하되 논술에만 올인하지 마시고 또 아직 1학년이니까 가능성이 높으니까 국어와 과학 부분에 대한 또 학교 생활 전반의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하셔가지고 학생부 종합이나 정시도 함께 대비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느 한 가지 방향보다는 좀 다각도로 준비하는 게 그렇죠.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인데요. 자, 지금부터는 성적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모의고사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9월 모의고사 성적을 살펴보면요. 국어 4등급, 수학 가형 1등급, 영어는 1등급, 한국사 4등급, 지리 4등급, 생명과학 4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 그다음에 지리, 생명과학 평균을 내면은 225.86점입니다. 합계가 100분위 합계가 그리고 100분위 평균은 75.28이고요. 6월하고 9월 모의고사 성적을 비교를 해보면 국어는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했고 수학은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 영어는 1등급을 유지했고요. 그래서 국수탐 100분위가 225.86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는 학생이 수학교육과를 원했기 때문에 수학교육과는 이 성적으로만 봤을 때는 서원대
수학교육과나 또는 대구 카톨릭대 수학교육과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건 앞으로 이제 많이 변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어하고 탐구 성적이 수학에 비해서는 낮기 때문에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을까. 근데 학생이 또 마침 3월, 6월, 9월 이 학교는 전부 다 학력고사를 보았기 때문에 비교를 해보면 국어는 지금 100분이 73점에서 4등급이었다가 80점으로 3등급으로 향상됐다가 다시 61점으로 4등급으로 하락했어요. 그 국어의 편차가 좀 심하죠. 수학 같은 경우에는 91점의 2등급이었다가 94점의 2등급이었다가 96점의 1등급이 돼서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원점수가 93에서 97, 97에서 1등급으로 이것도 상승하면서 1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언제나 수학인데 수학 성적이 탄탄하게 향상되고 있고 영어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면은 정시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국어하고 탐구를 수학 성적만큼만 올린다면은 조금 더 확대하면은 희망대학까지도 본인의 희망대학까지도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1학년이기 때문에 정시를 염두에 두고서 영어는 계속 1등급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수학도 사실 범위가 이제 넓어지면은 그렇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수학 꾸준히 노력하면서 100분위가 높은 1등급을 유지하시고요. 그러다 보면은 국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문제가 되는데 차분히 책도 읽고 문제를 풀면서 최소 지금 처음에 자기가 점수를 확보했던 100분이 80점은 도로 회복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목표를 3등급 정도로 향상시킨다라고 잡고 그렇게 해 보시면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국어 같은 경우에는 독서랑 문학에서 좀 감점을 많이 받았고 수학은 항상 30번 문제를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 서술형 부분에서 조금 더 문제풀이를 열심히 하면은 좀 보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서 김영주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조진호 선생님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학생이 수학 점수에 비해서 지금 국어 성적이 좀 아쉽거든요. 국어 점수를 좀만 올린다면 정시 경쟁력이 더 높아질 것 같은데 이 시기에 국어 성적 향상을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일단은 최우선이 돼야 될 게 원인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어가 총 45문항이 나오는데 학법, 작문, 문법이 각각 5문항씩, 그다음에 독서가 15문제 나오거든요. 네. 그게 이제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분야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문학이 15문항, 뭐 현대시의 현대소설, 뭐 고전시가 고전소설 이렇게 나오는데 이 과목 중에 특히 본이 약한 과목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일단 진단이 필요할 것 같고요. 독서 같은 경우는 보통 인문계 학생이 과학기술 지문이 나오면 약하거든요. 상대적으로 이제 자연계 학생인데 자연계 학생 같은 경우는 인문 지문이 나오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꼭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문학 같은 경우는 학생별로 보면은 특정 지문에서 이렇게 틀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틀리는 지문이 있나 확인을 해봐서 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풀어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국어의 과목에 대한 시간 투자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매일 빠지지 않고 하루에 3개 지문 이상씩 꼭 풀어보면은 그것도 성적 향상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거라 보고요. 세 번째는 이제 문제에 대한 복기, 바둑으로 반하면 이제 복기 행태, 오답 노트를 통해서 복기가 필요한데요. 대부분 학생들이 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비슷하죠. 보면은 틀린 문제만 본이 왜 틀린지 분석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는 본이 찍어서 맞은 것도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 네. 이게 찍어서 맞은 거, 그다음에 자기가 몰라서 틀린 것도 반드시 복기를 통해서 네. 그 부분을 자기가 어떻게 판정을 했는지 그 부분을 꼼꼼히 좀 따져보면은 그 안에서 문제점 내지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3가지 정도를 추천해 드립니다. 네, 우리 선생님이 조언 잘 듣고 국어 성적이 많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학생부에 대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학생의 국어는 이제 학생 1학년이기 때문에 1학년 1학기 성적, 국어는 3등급이고요. 수학 1등급, 영어 3등급, 과학은 4등급. 그래서 평균이 2.8등급입니다. 이 학생의 성적을 보면은 이 학생이 재학하는 학교가
표준 편차가 평균 한 12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학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 성적을 높이는 게, 등급을 높이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이 가장 우수한 거는 좋으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과학 성적 같은 경우에는 종합 전형으로 가려면 특히 과학 성적 우수해야 되고, 교육과이기 때문에 수학 교육과 일을 할지라도 전반적으로 국어 성적도 향상시키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김영조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 보시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자율활동, 독서활동, 진로활동, 봉사활동, 수상경력이고요. 구름은 봉사활동입니다. 봉사활동만 빼고 다 맑음인데요. 김영주 선생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주실까요? 네, 이제 1학년이기 때문에 1학년 1학기만 네.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아주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희망 섞이게 우리가 지금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선 자율활동은요, 학급 부반장이었고 또 선배들과의 만남이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리더로서 진행을 했습니다.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고요. 독서활동을 참 칭찬해주고 싶은데 선생님이 기재도 잘해주셨고요. 그래서 보면은 18권의 책을 다양한 분야에서 읽었는데 심지어는 난쟁이가 쏘올린 작은 공에서의 그 메비우스의 띠나 크라인스병까지도 수학이랑 다 연결을 시켜서 네. 또 영어 원서도 읽으면서 또 거기서 교육 부분을 끌어내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독서 기록을 하고 독서 활동을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고요. 그다음에 자소서에서 이런 걸 언급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진로 활동 같은 경우에도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택시 요금 문제라든지 그런 걸 과제 연구로 발표를 했어요. 수학 증명대회에 참가하고 수학 멘토로 활동하면서 굉장히 자신의 진로를 찾아서 발전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는 수학 교육 봉사 동아리에 이제서 활동했는데 동아리 리더로서도 활동했어요. 다만 그래서 전공적 합성하고 리더십을 보여줬는데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러다 보니 이게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되면은 그 봉사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봉사활동 시간으로는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봉사활동의 그 시간이 7시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방법이 자기가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그 봉사단체에서 다른 분야로 계속 봉사를 해서 시간을 확보하거나 어느 정도는 있어야 돼요. 시간이. 아니면은 아예 다른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조금 지속적으로 해주시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봉사활동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동아리로 봉사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제가 체계적으로 좀 해달라는 뜻으로 구름으로 해봤고, 하나 수상경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1학년 1학기 수학 교과 우수상이 굉장히 핵심이거든요. 교과 우수상 탔고 수학 우수 멘토상도 자기가 수상을 했고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말하는 수학 증명대회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 아직 결과가 안 나왔는데 상을 타면 더 좋겠고요. 영어 어휘력 경시대회에서 은상을 받아서 보편적으로 본인이 지금 잘하고 있는 모의고사 성적이나 내신 성적이나 또 이 수상 경력이 다 일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노력하면 과학이라든지 국어 분야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학생이구나라고 제가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 중에 어떤 대학을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희망대학을 한번 살펴보면요. 제가 보기에는 자, 1지망은 이화여대 수학교육과고요. 2지망 홍익대 수학교육과, 3지망이 동국대 수학교육과인데 저는 동국대 수학교육과를 조금 살펴봐야 되겠다고 봤습니다. 네. 이 3지망인 동국대를 가장 주목할 대학으로 진단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 수학교육과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성적은 다 기반이 된 상태에서 비교과를 잘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반대로 또 어떻게 보면은 성적이 그런데 비교과가 아무리 우수하다고 해도 학생이 근데 우수하지는 않아요. 아직 지금 1학년 1학기니까. 근데 지금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보편적으로 예측해 보건대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내신 성적이 그 원래 그 기본적으로 여기 지원하려는 학생들의 수준에 못 미치면은 이게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렵거든요. 네, 아무리 네. 비교과 활동을 많이 한다고 네. 해도. 근데 지금 이 학생은 내신 성적이 이 지원하려는 학생들에 비해서는 조금 못 미치죠. 예. 자, 전체적으로 물론 수학 교과는 1등급을 받고 있지만 나머지 교과들이 조금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과 학생으로서는 과학이 4등급인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네. 학생이 지구과학원이나 그냥 단순히 과학을 이수한 게 아니라 이 학교는 지구과학원이랑 생명과학원을 1학기 때 이수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4등급을 받아버리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점을 다 제가 이제 보았을 때 동국대 수학교육과가 그래도 가장 어떤 학생한테는 근접하긴 하나 네. 동국대 수학교육과도 내신으로만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한 그런 네. 형편입니다. 예. 네, 그러면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동국대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조언해 주실까요? 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국대 수학교육과는 이제 두드림 전형이라고 합니다. 8명 모집하고요. 2017년도에는 25.88대 1이었습니다. 경쟁률이 치열하죠. 네. 1단계 서류 100%로 또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에다가 면접 30%를 반영하고요. 동국대는 평가 항목이 지원 동기하고 진로 계획, 그다음에 학교생활 충실도, 전공 적합성,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서류 평가에서 봅니다. 수능 최저는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없고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학 외에 다른 교과 성적을 향상시키면 어느 정도, 그리고 비교과를 어느 정도 보완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봤고, 저는 도전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이 동국대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봤는데요. 보니까 전형 방법에 2단계 면접 평가가 30%가 반영된다고 써 있는데 면접 평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면접 같은 경우에는 또 항목이 조금 달라요. 서류 평가하고는 면접 평가하는 그 면접위원이 2인인데요. 10분 네. 정도 질문을 합니다. 보통은 전형 취지 적합성,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또 인성 사회성 등을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번에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에 대해서 조언해 주실까요? 네, 제가 이제 모두에서 네. 수학교육과를 논술 전형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했는데 네. 이거는 이제 참고만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학생이 단국대 죽전 캠퍼스 정도를 생각해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좋겠다. 수능 최저 미적용이고요. 인하대 같은 경우에는 6명을 선발하는데 논술 70%다, 교과 30%죠. 수능 최저는 미적용이고 도전 정도로 인하대는 받고. 근데 지금 제가 여기 추천하는 이 3개 대학은 전부 다 수리만 보는 대학입니다. 만약에 이제 고3 학생이라면 수리만 보는 대학 딱 이렇게 해서 이 대학 정도가 되겠다라고 할 텐데 네. 고1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라는 이야기예요. 변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상향으로는 홍익대 5명 모집하는데요. 홍익대 이제 여기는 최저도 있습니다. 한번 추천을 해드려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리한 전형 1순위를 논술 전형으로 꼽아주셔서 네. 역시나 논술 전형 쪽으로 추천을 해주셨는데 네. 이번에는 우리 학생을 위해 다른 추천 전형도 조언해 주실까요? 네, 1학년 학생이고 또 본인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선 논술 전형을 참고만 하시고 네. 여기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주대 수학교육과 잠재력 우수자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을 제가 2018학년도 기준으로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2019학년도에 고3이 되는 학생이지만 2019학년도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고요. 대동소이할 거라고 이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잠재력 우수자 전형은 7명을 모집하고요. 지역인재 전형으로는 4명을 모집합니다. 경쟁률은 2017학년도에 잠재력 우수자 전형이 18.44대 1이었고요. 지역인재 전형은 12.75대 1이었습니다. 잠재력 우수자 전형이나 지역인재 전형은 다 같은 방식으로 선발하는데요. 서류 100%로 이제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서류 1단계 성적 70에다가 면접 30%를 선발합니다. 그런데 공주대는 면접이 단순히 그냥 인성 면접 정도가 아니라 서류 확인 면접 정도가 아니라 심층 면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점 좀 유의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수능 최저는 미적용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면접위원 3인이 면접 평가 같은 경우에는 심층 면접을 하고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서류 기반 면접으로 서류 학생이 제출한 자소서나 학생부를 보고 서류 기반 면접도 더불어서 같이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도전 가능성을 살펴봤을 때는 전년도에 잠재력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합격자 평균 등급이 2.3등급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합격자의 전체는 2.61
등급까지도 이제 최저가 이제 합격자가 있었어요. 네. 최고 합격자는 1.5등급이었기 때문에 폭이 좀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수학 외에 다른 교과 성적 향상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도전이라고 했는데 열심히 노력하면은 가능하겠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공주대 수학교육과는 심층 면접이 이루어진다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좀 면접 문항을 미리 소개해 주시면 우리 학생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공주대 같은 경우에는 2016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심층 문항을 예시를 했었어요. 어떻게 예시했냐면은 수학이나 질문이 그렇습니다. 수학이나 수학교육과 관련하여 감명 깊게 읽은 책이 있다면 이야기해보고 그 책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라고 했는데 정말 학생에게는 굉장히 적합한 문제다라는 생각이 네. 났습니다. 그러면은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심층 면접 문항이 예시가 되어 있어서 이런 정도로 이제 물어보고 있구나라고 이제 학생이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아까 독서 활동에서 잘 준비가 돼 있다고 하니까 네.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추천대학의 심층 면접 문항 예시까지 상세히 짚어주셨는데 우리 학생이 학생부의 방향을 잘 잡도록 합격 시나리오 설정해 주실까요? 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교과 같은 경우에는 국어는 이제 3등급이었는데 2등급으로 좀 향상시켜 주시고요. 수학은 1등급 유지, 영어는 3등급에서 2등급으로 향상, 과학은 4등급에서 3등급으로 향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비교과를 살펴보시면요. 잘하고 있지만은 수학은 계속 수학 교과 우수상을 유지하셔야 되고 수학 경시대에서 수상하시기 바라고요. 자율활동에서는 지속적으로 학급 회장을 해주시면 좋겠고 교내 행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동아리는 지금 동아리 계속 동아리 기장으로서 활동하고 이왕이면 산출물을 하나 정도 가지고 이제 획득했으면 좋겠어요. 만들어 보시고요. 봉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봉사 동아리 활동 외에 별도 봉사 시간을 어느 정도 확보해 주시고 진로 같은 경우에 지금처럼 주도적으로 활동해 주시고요. 독서 지금처럼 해 주시되 내가 왜 수학 교육을 할 것인가와 더불어서 수학 교육이라고 해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꼭 가르치는 것 외에도 앞으로 미래 사회는 바뀌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과 더불어서 수학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수학 교재를 만든다거나 학생을 가르치는 노하우를 가지고 효율적인 수학 교재를 만드는 방법은 어떨까라고 이렇게 좀 확대해서 자기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독서 목록도 그렇죠. 활발해지겠죠. 네. 어머니 오늘 상담 받으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 목표가 뚜렷하고 또 자신의 꿈을 위해서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고 있는 학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상담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따님과 잘 의논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